안녕하십니까. 동력학 파트 2 두 번째 파트의 첫 시간이죠. 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파트 1에서 질점의 동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질점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끝났는데,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질점계 중에서 강체라고 할 수 있는 강체의 동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인 강체의 운동학 중에서 평면운동학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체의 평면운동학은, 그러니까 강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강체의 운동학은 강체의 성질이 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단단한 질점계를 강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찌그러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체의 어느 한 점이 이동한다 그러면 나머지 점들도 같이 따라서 이동하는데, 그때 이 강체의 각 질점들의 변이 속도, 가속도 등의 가장 기본적인 선형 변수들을 알아야겠죠. 근데 강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회전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강체가 이렇게 나란하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돌 수도 있어요. 모양이, 위치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회전이 동반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각변이, 각속도, 각가속도 등의 회전 변수들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수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러한 강체 운동을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실제 동력학이 적용이 되는 대부분의 기계나 그런 것들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강체 운동의 기술을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연동장치, 운동 발생시키고 전달하고 제어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력과 추진력에 의한 로켓의 운동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어떤 강체의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데 이게 자세가 안정화되느냐 불안정하느냐 흔들리느냐 그런 것들이 다 강체의 운동학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체가 뭐냐라고 이제 먼저 정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리지드 바디, 강체. 그러니까 이제 낱말 뜻으로는 단단한 물체예요. 단단한 물체인데 정확한 정의는 강체를 구성하고 있는 질점이 있으면, 이러한 강체가 있다 그랬을 때 강체가 여러 개의 질점들로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질점들 중에 두 질점을 잡으면 이 두 질점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만이 아니고 모든 질점들 사이의 거리가 각각 변하지 않게 유지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점들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고 얘하고 얘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 전체 모양 자체가 변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찌그러지지 않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힘을 받으면 모든 물체는 조금이라도 모양이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변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강체가 이상적인 경우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그 찌그러짐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약간의 찌그러짐, 변형 그런 것들을 물체의 운동하고 비교했을 때 매우 작으면은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일단 다 강체라고 놓고 운동을 먼저 분석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 날아갈 때 날개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출렁출렁 펄럭일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펄럭임이 비행기 전체의 경로에 대해서는 무시할 만하니까 비행기의 전체 경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자체를 하나의 강체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날개 펄럭임에 의해서 어떤 내부의 응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날개가 내구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모양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또는 그 연결 부위에 어느 정도로 강하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그 고려를 할 때, 그럴 때는 이 펄럭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체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대상을 세우고 그것에 맞는 이론을 세울 때 그 이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한계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근사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체는 이상적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강체로 가정하고 접근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체가 움직이는데 강체가 움직이는 일반적인 3차원 운동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강체의 운동 중에서 가장 간단한 유형이 바로 이제 평면 운동이 되는데, 먼저 평면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3차원 운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평면 운동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 평면 운동이 뭐냐? 평면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강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이 각각의 평면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점은 이 점이 포함된 어떤 평면, 요 점은 요 점이 포함된 어떤 평면, 요러한 평면에서만 움직이는데 이때 그 A점이 있고 B점이 있다 그러면 A점이 움직이는 평면하고 B점이 움직이는 평면이 같은 평면은 아닐지라도 그 나란하면 돼요. 나란한 평면. 그래서 각각의 질점이 각각의 평면에서 움직이지만 나란하게 움직이니까 그 얘기는 하나의 평면을 잘 보면 다른 평면은 나란하게 움직이니까 그거로부터 운동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평면 운동이라는 것은 강체가 실제로 우리가 질점의 평면처럼 평면에서만 2차원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3차원적이지만 각각의 질점 자체로는 1차원처럼 우리가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층 운동이라고도 해요. 층이다. 요것도 하나의 층이고 요런 층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층이 나란한 층이 움직인다. 나란한 층별로 질점들이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러한 그 나란한 평면들 중에서 바로 질량 중심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질량계, 질점계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으로 중요한 점이 질량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질량 중심이 포함되는 것을 운동평면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이 운동평면으로 강체의 평면 운동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질점들의 운동은 이 평면에 나란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강체의 평면 운동은 질량 중심이 포함되는 운동평면에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이 평면 주위에 얇은 띠처럼 운동을 기술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평면 운동으로 구분이 되는 실제 운동의 예는 병진 운동도 평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체가 병진 운동에 이렇게 이 지우개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요 층하고 요 층하고 요런 층들이 나란하게 가니까 그래서 평면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중에서 고정축에 대한 회전 운동도 평면 운동에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축에 대해서 이런 물체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 요 회전하는 평면이 있죠. 질량 중심이 회전하는 평면, 요 평면하고 나란하게 윗부분은 위로 회전할 거고 아랫부분은 아래 평면을 회전할 거고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고정축에 대한 회전 운동도 평면 운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체가 움직이면서 회전이 일어나면서 돌면서 움직여 나갈 때, 그럴 때도 일반적인 평면 운동. 근데 평면 운동이니까 만약에 이제 이 지우개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회전을 할 수 있지만은 이 평면 자체가 이게 출렁출렁하지 않고 나란한 평면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평면 운동에 대응이 된다는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진 운동이에요. 병진 운동은 병진 운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선분이 나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병진, 나란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물체가 있을 때 물체의 내부에 임의의 두 점을 이은, 그래서 A와 B다 했을 때 이 선분이 이 물체가 움직이면서, 강체가 움직이면서 나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요 선분을 이쪽으로 A', B'으로 옮겨놨을 때 이 모양 자체가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질점의 운동에 하는 법칙들을 강체의 병진 운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질량 중심을 찾아서 질량 중심의 운동으로 요 운동을 알아내면 나머지들이 다 나란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유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병진 운동을 생각했을 때는 보통 직선을 많이 생각을 하죠. 이 그림처럼. 그죠? 그런데 병진은 나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지 직선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진 운동 중에는 직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썰매, 로켓 실험을 하는 썰매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이 나란하고 얘도 계속 나란하게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선분이 어떤 이 썰매의 그 임의의 어떤 선분을 잡았을 때 이 썰매가 움직여 나갈 때 모든 선분이 각각의 나란하게 움직여 나간다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직선으로 나란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직선이 아니지만 병진을 유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곡선 병진이 일어날 때 이런 경우는
이 물체가 직선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곡선으로 출렁출렁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도 A, B가 A 프라임, B 프라임 갈 때 항상 나란하게 이동한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란하게. 이런 경우는 질량 중심의 운동이나 각 질점의 운동은 직선이 아니에요. 하지만 강체를 전체로 봤을 때는 강체의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병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곡선 병진 운동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물체가 있고 링크 연결 막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얘를 들었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죠. 이 과정에서 요 링크 막대는 항상 나란하게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병진이 된다는 거죠. 직선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